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제2회 진화론은 믿을만한가? 진화론 아이콘의 진상을 알아봅니다. 지난 제1회에서는 과학이란 단어의 새 사용,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통과학, 순수과학, 과학, 진과학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림은 타임지 표지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였다는 이 성경의 주장과 또 아메바에서 원숭이를 통해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이 진화론의 주장, 이것들의 이 싸움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이 논쟁에 대한 표지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믿을 만한지 한번 보십시다. 서두 필자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한다. 우리 주변에 소, 돼지, 개, 닭, 목장이 많이 있는데 수많은 목장들에서 소가 새끼를 낳다가 어느 집에서는 소가 강아지를 낳아서 주인이 놀랐단다. 어느 나라에서는 개들이 새끼를 낳다가 들어는 원숭이 새끼를 낳았단다 라고.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의 대답은 예의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 너희 생각이 옳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없다고 믿는 것은 창조론을 믿는 것이다. 너희는 성경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런데 모두가 다 아는 이 상식적인 일을 교과서나 TV나 박물관만은 모르고 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소가 강아지를 낳고 개가 원숭이 새끼를 낳고 원숭이가 사람 아기를 낳았다고 가르친다. 세상에도 화석에도 유전공학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진화론자의 주장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되뇌이고 있는 것이다. 눈앞의 사실은 안 믿으면서 진화론 가설만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온통 진화론적 사상교육이 교과서를 뒤덮고 있고 사람들을 세뇌시켰기 때문이다. 시애틀의 디스커버리 연구소장 조나단 웨일스 박사가 진화론의 아이콘이라는 책을 냈다. 세계의 교과서들에 진화론의 증거로 실리고 있는 대표적인 주장들을 진화론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에른스트 해켈의 배아 발생도, 스탠리 밀러의 원시 지구의 유기물 생성 실험, 다윈의 진화 개통수 그림, 또 시조새 화석 등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진화의 당연한 증거라고 교과서에 실려서 학생들로 진화론을 믿게 하는 이 주장들의 실체가 참으로 어쨌는가 하는 것을 밝혔는데, 그 내용이 정말 황당하고 충격적이다. 자, 하나씩 봅시다. 해켈의 배아 발생도. 해켈이 물고기, 도룡뇽, 거북이, 병아리, 돼지, 사람의 배아가 거의 같이 생겼는데 자라면서 그 모양이 달라진 그림을 배열해 놓고, 이런 것이 하나의 원생명체에서 여러 종으로 진화, 분화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이 그럴듯한 그림을 보고 진화를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그런데 해켈의 배아 발생도는 발표 후 얼마 안 되는 1860년대 후반에 해켈의 동료들이 그림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해켈을 사기꾼이라고 발표했다. 의도적으로 개구리 대신에 비슷한 도룡뇽을 택했으며 비슷해 보이도록 그림을 수정까지 했고, 또 그 그림이 배아의 초기의 모습이 아니고 조금 자라서 더욱 비슷해 보이는 때의 모습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밝혀진 지 10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교과서에 버젓이 진화의 증거로 실려 있다는 사실이다. 왜 실느냐고 물으면 해켈의 그림은 사기인지 모르지만 그 주장은 사실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맹신인가.
지금의 생물학은 모양이 비슷하다고 유사종이 아니라 심지어 같은 유전자를 가졌어도 엄청난 발생학적 차이가 있음을 밝혀진 상태이다. DNA 리페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탠리 밀러의 원시 지구 유기물 생성 실험, 이것도 봅시다. 또 1953년 밀러가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수소를 넣은 혼합물에 전기 방전을 시켜 아미노산을 만들었다. 이것이 원시 지구에서 자연 현상들에 의해서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증거라고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원시의 대기가 밀러의 혼합물과 비슷하지도 않았고, 또 아미노산 한두 가지가 생겼다고 생명세포가 된다는 것은 모래알 한 알로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일이라는 것이 오늘날 생명공학이 밝혀낸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 실험도가 생명 탄생의 비밀을 밝힌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 있다.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 많이 보았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앞에 배아 발생도도 마찬가지고 아주 생물 교과서 뭐 여기에 필수적으로 실린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스웬슨 박사가 자연 상태에 있는 원소가 우연히 결합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아미노산 중에서 D형을 배제하고 L형만 수백 개가 순서대로 결합해 단백질 분자가 되고, 또 오른손 단백질 분자만 수백 개가 순서대로 결합해서 왼손 단백질 분자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가려내고 세포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537승분의 1 정도라고 한다. 이 숫자는 30억 광년의 우주 공간을 콩알로 채웠을 때 그 모든 콩알 중에서 단 하나에서 세포가 우연히 조합될 확률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세포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낱개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완전한 유기체로서 신진대사를 할 수 있는 그 유기체, 생명체가 되어 있어야 세포 하나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다윈의 진화 개통수를 또 보자. 다윈의 진화 개통수라는 것도 그렇다. 이것도 교과서에 아주 필수적으로 실리고 진화의 증거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 개통을 연결시켜 줄 증거인 전이진화 생물이나 화석이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고, 앞에도 말했지만은 도리어 현대 유전 생물학은 DNA의 고리가 개통수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만 밝히고 있는 상태인데, 어째서 이것이 진실인 양 중등학교 교과서에 계속 실리고 있는가? 비슷한 것끼리 정렬한다고 그것이 진화한 순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화된다면 지금도 한 줄로 세워서 0.1%, 0.2%, 0.3% 점점 변화된 동물, 생물, 식물이 쭉 세상에 존재해 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프랑스의 파스테르는 백조목 플라스크를 가지고 생명은 오직 생명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생명 속생설이라는데, 사실은 만천하에 이것이 증명되었는데도 증명된 과학은 안 믿고 진얼불에서 단세포 아메바 한 마리가 생겨 모든 동물군으로 진화했다는 가설은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많다. 맨델이 유전 실험으로 동식물은 절대로 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전이 진화를 줄기차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참 신비한 일이죠. 시조새 화석, 앞에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또 날개에 발톱이 있는 시조새 화석도 그렇다. 1876년 독일 바이에른의 졸른호펜 석회암층에서 한 의사가 주둥이에 이빨이 있고 날개 쭉지에 발톱이 있는 까마귀만한
새의 화석을 구입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것이 바로 파충류와 새의 중간 화석이라며 흥분했다. 그리고 아르케옵테릭스라는 고유 이름도 부여하였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중간 화석이 아니라 완연한 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곧 깃털이 완연하고 두 다리로 뛰는 조류임이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날개 끝에 발톱이 있는 호야친과 두레코라는 새가 인도네시아와 남미의 숲속에 살고 있는 것도 발견되었다. 그렇다. 전이 진화의 정거라고 유일하게 내세우는 이 화석도 오리너구리가 진화하는 동물처럼 생겼어도 고유한 종이듯이 시조새도 그대로의 고유한 종이다. 호야친과 두레코가 진흙에 묻혀 굳어지면 수억 년 전의 진화의 전이 화석이라고 할 것이 아닌가. 여기 참 많이 본 화석 그림이죠. 몇 년 전에 미국 국립지리학회가 애리조나 광물시장에서 새의 날개에 공룡의 꼬리가 있는 동물 화석을 하나 샀다. 세상은 드디어 전이 화석 하나가 나왔다고 흥분했고 1999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새의 조상 화석이 제대로 발견되었다며 대서특필했다. 그리고 그 화석을 아르케오랍토르라는 고유 이름을 붙였다. 아르케오랍토르. 그런데 중국의 고생물 학자가 그것이 두 화석을 정교하게 이어붙인 위조품임을 밝혀내었다. 중국 요령성에는 직업적으로 위조 화석을 만드는 곳이 있고 이런 교묘한 화석들이 화석 전시장을 혼란시킨다. 그런데도 그 화석을 지금도 공석상에서 진화의 증거로 들미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진화론 종교는 맹목적 신앙의 어뜸이다. 지금 말한 내용은 사실이고 진실이다. 진화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짜이며 허구이다. 누구든지 여러 방법으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근거도 없는 가설은 진짜로, 눈앞의 증거는 가짜로 받아들인다. 진화과학보다 일반 과학을 더 신뢰하는 것이다. 진화론자인 영국의 케이스는 진화론은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될 수도 없다.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진화론이 아니면 창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 성경은 식물도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유전은 종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유전공학을 처음부터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생물들의 점진적인 진화가 과학인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눈앞의 모든 생물과 화석은 오직 종류대로 품종을 이어온 사실을 보여준다. 3500년 전 영감에 의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순수 과학을 뛰어넘는 진과학이 되는 것이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한 이 영감받은 창세기에 만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을 귀찮을 정도로 반복한 것은 말세의 아메바 한 마리가 진화하여 모든 종으로 발전되었다는 어이없는 주장에 인류가 속을 것을 아시고 미리 주의를 환기시키신 경고라고 보인다. 놀라운 일이다. 사람이 자기 뿌리인 조상을 잊어버리면 막 살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 사람의 귀한 근원을 밝혀놓았다고 보이는 것이다. 이 끝에는 앞에 근거, 제가 이것을 인용한 소스를 여기 밝혀두었으니 참고하실 분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이것은 진화론의 아이콘이라는 것들의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제3회는 진화론에서 내세우는 화석의 진상을 알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는 진화론의 아이콘이라는 것들의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제3회는 화석의 진상을 알아봅니다. 감사합니다.